자, 이번 시간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달할 것만 전달할게요. 중요합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불러보세요. 자, 요게 가격에 대한입니다. 가격에 대한. 자, 이게 자극이에요. 그럼 반응은 공급량의 변화가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항상 제가 A에 대한 비탄력성이다. 그럼 B가 내려가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죠. 공급량의 변화율. 자,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우리가 계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완전히 서 있는 건 완비고요. 완전히 누워있는 완탈이에요. 근데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탄력성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자, 1이 되고, 우리가 완전히 서 있거나 완전히 누워 있는 건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3가지만 우리가 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점을 찍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원점을 찍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90도라면 45도 각도로 가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가격 변화에 대한 양의 변화가 같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늘어나죠. 자, 그렇다면 요게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가격과 양, 요게 1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우리가 완전히 가파를 수가 있고요. 자, 완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이제 안 해드린 파트가 있는데 단기, 장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양의 변화가 이것밖에 안 되고요. 양의 변화가 더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탄력적을 본다는 것이, 자, 우리가 공급은 생산비와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와 장기로 봤을 때, 단기는 비탄력적입니다. 양을 못 늘리니까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장기는 충분한 시간이 또 되니까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제가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어디서 제가 좀 여기서 해드린다고 했냐면, 앞쪽에서 보시면 분명히 제가 약속을 했는데요. 자, 어디냐면 페이지 90페이지였습니다. 90페이지. 그래서 밑에 단기와 장기라는 게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단기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급경사죠. 비탄력적입니다. 생산요소 사용이나 제한이 공적 교제, 용도 전환이다 보니까 짧게 주면 단기는 공급이 한계 때문에 가격이 왜곡돼요. 그렇지만 자, 어떻습니까? 장기로 가서는 탄력적입니다. 용도가 더 다양해지고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 제한이 완화됩니다. 공적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 전환이 용이되죠. 공유소면 매립과 택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오셔서 여기를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보시면서 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공급이라는 것은요, 단기 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페이지 108페이지로 가시면 그냥 단기 장기로 봤을 때는 1번 단기가 비탄력, 장기가 탄력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자, 이거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자, 이건 틀린데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요. 자, 얘랑 좀 틀려요. 이건 물건을 만드는데 제조하고 걸리는 시간이죠. 자, 당연히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아파트가 더 오래 걸리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옷은 우리가 1시간이 맞는데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화 생산기간, 가용자원 획득기간이, 생산기간이 제조기간이 길면 비탄력. 자, 아파트가 더 비탄력적이죠. 아파트 공급성이 비탄력적. 가용자원 획득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요. 자, 공급이 쉬우면 탄력,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입니다. 자, 기술수이 향상된다는 건 공급하기가 쉽죠. 그래서 탄력적이고, 생산물 성격에 부패하기 쉽거나 신선도가 중시되는 생산물은 좀 공급이 제한됐으니까 비탄력.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정도가 심해요. 그럼 비탄력적이죠.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럼 비탄력적이고요. 자, 신규주택과 중고주택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신규주택은 아직 안 졌어요. 그래서 토지를 확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고, 자, 중고주택은 조금만 개선수하면 되니까 탄력적이다. 그래서 신규주택은 자, 비탄력적, 중고주택은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왜 신규주택은 왜 그러겠어요?
공급하기 위한 유용한 토지 확보가 도시 지역에서 어렵기 때문에 신주택은 비탄력, 중주택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9페이지 가서 경기 변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은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경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입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 경기 변동도 부동산 경기도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의 일반 경기 안에 부동산 경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부분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경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반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 변동은, 자, 전반적인 일반 경기 변동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 일단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파트는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순환, 구면, 이게 나오거든요. 자, 꼭대기점은 정점이고요. 정점이고, 바닥점은 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경기가 있습니다. 4개의 구면으로 순환하죠. 자, 그래서 일반 경기의 순환은, 자, 죽으려는 사람이 이 주기를 얘기합니다. 이 주기라는 것은 8에서 한 10년 정도 기업의 설비 투자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점과 정점 사이를 주기라고 하고요. 정점과 저점 사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자, 그렇다면은 저도쵸. 자, 우리 칠판 주계가 일반 기업 생산 관련되면 이 칠판 주계가 아주 호황이잖아요. 그러면 칠판 주계에 대한 어떻습니까?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되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후퇴로 가면서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서 여기가 불황이에요. 자, 불황이 오면서 어떻습니까? 칠판 주계에 재고가 쌓이고 실업이 늘어나고 주가가 떨어져서 금리가 낮아지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확장합니다. 확장 국면. 그래서 자, 다시 회복이 오고 다시 호황이 오도록 하실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기를 보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자, 한센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자, 이 건축 순환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건축 순환을 얘기를 합니다. 건축 순환 과정이 우리가 하나의 경기다. 건축 경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경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봤죠. 여러분들 저랑 다 사는 곳이 상가, 공장이 아니라 주거니까요. 주거용을 비중을 둡니다. 그럼 상고업용과 우리가 같이 가중평균을 해요. 그래서 가중평균적 우리가 의미를 갖는다. 가중평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한센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우리가 17에서 18년 걸린다. 그럼 약 두 배에 대한 주기가 우리가 길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으로 들어가서 이 특징이 시험 문제인데요.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요, 일반 경기 변동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경기를 갖고 주기적으로 상승, 하락하는 걸 얘기하죠. 총체적인 거고요. 자, 우리가 경기 변동의 호황, 그 다음에 불황,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호황을 온다, 순환한다 그랬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호경기와 호경기 사이, 진폭은 정점과 저점 사이. 그 다음에 파동에 대한 유형은요. 자, 중기 파동의 죽을라가 주된 순환, 기업의 설비 투자가 8에서 10년. 그 다음에 건축 순환 밑에 17에서 18년 정도가 주택에 대한 걸 갖고 따졌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인데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구매력이 손실되는데, 자, 그거보다 보충학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네이션은 불황이면서 인플레이션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에요. 이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여기가 별표입니다. 출제비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은 건축 경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의에 대한 거를 주거용, 그 다음에 광의는 상고업용까지, 최강의는 토지 경기까지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용 경기를 얘기를 해요. 자,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의 한 구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가중평균한 거죠. 분별. 그 경기 변동의 특징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별표 3개. 자, 그래서 별표 한 2개 정도만 칩니다. 일반 경기와 다른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일반 경기가 이게 칠판 주기라고 한다면요.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자, 경기가 좋아요. 호황일 때 칠판 주기 생산이 늘어납니다. 근데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특징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시험 문제 물어보는데요. 주기가 길어요. 약 2배 길죠. 첫 번째, 주기가 길고, 그 다음에 진폭이 큽니다. 진폭이 크다는 것은, 자, 타성 기간 때문에 그런데요. 자, 계를 타자를 써서, 자, 이 칠판 주기가, 자, 바로바로 생산되지만 건물은요, 건축하는데 타성 기간이라는 것은 계를 타자를 써서 계획사람 좀 늦게 일어나죠. 1, 2년 정도 뒤처집니다. 정점에 오르는 것이 뒤처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반드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후순환적입니다. 뒤처진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민감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는 건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따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개별적 성향이 달라요. 그러면 순환 국면이 명백하진 않죠. 그죠? 자, 우리가 어디가 저점인지는 전체적으로 모릅니다. 지역마다 틀리니까. 자, 지금 뉴스 앵커가 지금 저점이고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환 국면이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횡행하는 게 아니라 선행한 적도 우리가 있었고요. 역행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분명합니다.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일반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책을 좀 잘 쓰시려고 했으나 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럼 강남 지역에 막 가격이 오르니까 그 지역 일대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니까 자, 서울 지역 오르니까 수도권에 투기 바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투기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전국적 일시에 동시에 생기는 게 아니라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에서 전국적, 강역적으로 확대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역적, 국지적으로 다 틀리고요. 또한 개별적 성향이 또 강하죠.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 자, 그림을 보더라도요. 노란 색깔로 착공에서 완공까지 회복이 느립니다. 그래서 회복이 느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정책을 쓰게 되면 확 냉각되죠. 그러다 보니까 후퇴는 또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우리가 등산을 했을 때 꼭대기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저점에서 자, 2시간을 우리가 잡았을 때 회복 올라가는 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럼 1시간 반이 걸리고 내려가는 30분이 걸려서 좀 짧게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은 느리고 올라가는데 후퇴는 빠르다. 그럼 우리가 이건 우경사 비대칭입니다. 자, 우측으로 경사졌고요.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한쪽이 더 우리가 어떻습니까? 빠르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시험 문제. 자, 금융기관은 이자를 또 받는 곳이에요. 그럼 이윤이 많은 쪽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게 시장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금융기관이 어떻게 돈이 흐름인지 우리가 볼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서 자, 일반 경기와의 움직임을 봅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건 일반 경기와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상고업용 경기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본다면요. 자, 이렇게 봅니다. 이 칠판주의 호황입니다. 그럼 칠판주의 호황이 되면 일반 경기가 좋으면요. 자, 이 공장 만들고 사무실 얻죠.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은 일치해서 동시순환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기업들은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돈의 흐름이 상고업용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거용 보통 정책상 절이에요. 자, 그러면 갑돌이한테 안 빌려줘요. 우리 서민들한테.
그럼 여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입니다. 일반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공장 안 만들어요. 자, 그러면 기업의 자금 수요가 줄어드니 금리가 낮아져서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자, 불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순환이다. 자, 얘는 동시순환이다. 이렇게 가요. 근데 자, 그러면 주거용과 상공업용은 일치하지 못하겠죠.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자, 주거용과 상공업용을 가중평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복이 느리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별표 2개짜리입니다. 지금 제가 122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다르고, 자, 2배 정도 깁니다. 그러면서, 자, 항상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선행, 역행, 병행, 독립적 우리가 안정시장이 또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요, 자,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게 전해져야 돼요. 그럼 주식시장은요, 보통 전순환 쪽으로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 쪽이다. 근데 반드시가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부동산 경기가 또 단기, 장기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장기로 15에서 22년, 단기는 33년 날 수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3번 타성기간이 깁니다. 타성기간은 게르타자를 써서 우리가 늦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 않죠. 그럼 타성기간은 밑에 해설을 보시면 부동산 경기 운동이 일반 경기보다 뒤처지는 시간적인 참이다. 예를 들어서 자, 일반 경기가 회복하는데 부동산 경기 타성에 빠져 계속 침체 상태로 되거나 일반 경기가 후퇴되기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민첩하게 방어하지 못해요. 주택 공급을 계속하는 호황기 경제 형태를 답습하여 후에 경기 회복을 지원하거나 경기 침체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타성이라는 자체는 경기의 진폭은 일반 경기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하는 경우도 있으면서 또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뒤처지는 시간차를 타성기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는 유형에 따라 다르고 특히 개별적 지역적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진폭이 크다 보니까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죠. 깊다라는 거는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폭이 크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회복이 느리고 후퇴는 빠릅니다. 회복은 길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분별 경기와 일반 경제 경기 간의 관계는 넘겨보시면 전순환 쪽이 보통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순환이 일반 경기와 누가 움직이냐면 상공업용이고요. 후순환이 부동산이고 역순환이 그게 바로 주거용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별표를 쳐보세요. 그래서 자, 회상 후하 이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고 그다음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은 또 제가 뒤쪽에 또 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표가 있지만 그 지표에 대해서는 경기 측정 지표는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4개의 국면과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겠는데요. 부동산도 경기가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해서 자, 그래서 이 순환을 하면서 순환 국면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린 거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꼭 공부하시고요. 자, 부동산 경기에 우리가 순환 국면별 특징입니다. 자, 부동산도 순환을 해요. 그래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해서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순환을 한다. 그럼 순환 국면이 4개의 국면이 있습니다. 일반 경기 변동처럼. 그럼 그 변동에 대해서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 우리가 자, 순환 변동입니다. 순환 국면의 특징. 국면의 특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자,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또 하락합니다. 자,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했고요.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평균 경기가 있겠죠.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경기가 좋은 것을 우리가 호황이라고 하죠.
호황. 자, 근데 우리 부동산은 상향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향 다음에 하향이 하는 게 아니라 후퇴가 옵니다. 자, 그럼 후퇴가 이렇게 옵니다. 후퇴 시장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후퇴 시장으로 오고요. 다시 여기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불황이 되고요. 불황이 되고 여기가 하향 시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회복을 하죠. 회복을 해서 회복 시장이 4개의 국면을 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앞쪽에서 일반 경기에서 자, 어떻습니까? 확장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을. 자, 여기 국면을 수축 국면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출제 빈도는 높지 않은데 우리가 교재를 잠깐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127페이지 가시면 경기에 우리가 이 측정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3대 측정 지표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앞에서 다 기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 기억이라고 하는데, 자, 건축의 양, 그 다음에 거래량, 가격 변동입니다. 자, 건축의 양은, 자, 건축의 양이라는 것은 건축의 생산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급 지표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난다, 건축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거래량은, 자, 우리가 수요 지표라고 합니다. 소비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늘어난다는 건 수요가 또 늘어난다. 자, 가격 변동은 보조 지표로 사용하자는 거죠. 자, 왜냐하면요, 어떻습니까? 자, 이게 직접 지표 우리가 라면 이건 간접 지표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 속의 물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기가 발생합니다. 투기는 일시적이에요. 그죠? 그럼 가격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시 또 가격이 올랐다가 일시적으로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이 아니라 거품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조 지표를 사용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 지표가 아니라 이 종합적인 지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127페이지는 건축량 위에 경기의 측정은 단순 지표 의존할 게 아니라 건축량, 가격 변동, 거래 3지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 측정을 보자. 자, 그럼 건축량은 밑에 우리가 경기 측정에 적절한 지표로서 건축을 허가한다, 착공한다, 완공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자, 허가 변적을 갖고 거의 예측한다는 것이 또 중요하다 보고요. 자, 가격 변동입니다. 제가 가격 변동은 보조 지표로 사용하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건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로 사용하자. 그 다음에 거래량은요, 수요 지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한 적정한 지표로서 정부가 뭐 취득한, 아니 우리가 수납한 취득세액이나 그 다음에 등기 실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택지 분양 실적도 하나의 택지가 많다고 해서 지금 많은 게 아니라 예측하는 거죠. 선행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4대 지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가 밑에 보시면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럼 허가를 낸다, 착공한다, 완공한다. 자, 그럼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요. 허가량은 앞으로 많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 지표라고 하고요. 착공은 지금 많은 동행 지표, 완공은 나중에 확인하는 후행 지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요. 자, 어떻습니까? 수요 지표는 거래량, 보조 지표 가격 변동이라고 했죠. 가격이 상승해서 경기가 호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건 투기, 건축비 비용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오른쪽 선행 지표가 미래의 경제 활동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거의 다 우리가 선행 지표를 얘기를 해요. 허가량, 착공량. 자, 우리가 허가량, 택지 분양 실적, 뭐 공실 공가. 근데 동행 지표라는 건 지금 현재 측정하는 거고요. 착공량이나 거래량. 후행 지표는 완공량은 나중에 확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개의 국면의 순환 국면은요. 이게 누구 중시 현상이냐? 그 다음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얼마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어봐요. 공가율. 그 3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 중시 현상이냐? 자,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럼 매도자는 안 팔려고 합니다. 매도자 중시죠. 그럼 매수자는 자꾸 살려고 하겠고, 자, 이 시장에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가 적죠. 그럼 우리가 적은 쪽 위주로 가져가야 돼요. 자, 매수자는요,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안 살려고 합니다. 그 매수자는 거래를 밀고요, 매도자는 땡기려고 하니까 가격이 자꾸 떨어지죠. 매수자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재밌게 이쪽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럼 매도는 올라가고 매수는 떨어진다. 확장은 올라가고 수축은 내려간다. 회복은 올라가고 후퇴는 내려간다. 호황은 올라가고 자 불황은 내려간다. 자 그럼 회복과 후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매수에서 매도, 매도에서 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따 책에서 보겠는데요. 자 보통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하니까 회상, 그죠? 그래서 저점을 찍어서 우리가 투자 아주 좋다, 회상한다, 그럼 후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 집이 비어 있는 공간에 사무실에 있는 공실을 보는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쪽은 다 좋으니까 내놓기만 팔리니까 공실 고가가 줄어들어요. 자 근데 여기 공실 고가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잘 나옵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 자 우리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지금의 어떤 게 되느냐 기준이. 그럼 감정평가사가 자 만약에 20억으로 거래가 됐어요. 과거의 사례 가격입니다. 그러면 자 대상 부동산을 평가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자 과거는 어떻습니까? 자 상향시장은요 이게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과거가 하한가가 되고 하한시장에서는 상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쭉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하한가가 되는 거고 얘는 내려가니까 상한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반대로니까 여기서 반대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상향시장은 다 올라가는데 공가율은 떨어지고 과거의 사례는 하한가가 된다. 자 여기는 다 떨어지는데 공가율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과거 사례가는 상한가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시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시장은 1번. 자 회복은 여기죠. 과거의 사례가는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준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회복은 전국적 광역적인 일시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지역적으로 회복돼서 됩니다. 자 금리는 반대예요. 우리가 돈 빌리기가 조금 어떻습니까? 회복은 쉬워지니까 금리가 낮고요.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저점을 또 우리가 지나치면 투기가 고개를 또 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에서 매도인으로 간다. 자, 그렇게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공실 공간은 감소하겠죠. 상향시장 갑니다. 자, 상향시장은 이게 올라가니까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고요. 매도자 중시가 되고요. 지역에 관계없이 거래는 활발합니다. 지가 상승이 되고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요. 하향이 반대고 자 일반 경기 순환이 확장 시장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매도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매도인 관리를 해야 돼요. 매수인은 성립을 땡기려고 하고 매도자는 미루려고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후퇴 시장의 전문면이기 때문에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후퇴 시장 갑니다. 자 후퇴 시장은요. 자 이렇게 내려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자 기준 가격이 되거나 이쪽은 기준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매도인에서 매수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실률은 또 증가합니다. 4번에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유자금이 또 부족해서 공가율이 또 높아지겠죠. 하향시장 갑니다. 자 하향시장은 자 4번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되겠고 매수인 중시가 되겠고요. 건축과 시적 건수는 상당히 저하된다는 것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안정시장은 순환국면이 아닙니다. 특수국면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시장인데요.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가벼운 상승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역세권에 있는 우리가 소형 아파트는 암만 불황이어도 자,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부동산에만 접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안정시장입니다. 안정시장은 부동산만 고려되는 시장이다. 불황이 강하고요. 자, 불황이 강한 유형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위치가 좋고 소규모 주택, 도심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불황시 가격이 안정되고 가벼운 상승을 하죠. 자, 근데 침체 국면에는요, 좀 나타나는 호황 국면에서 약세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시장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자 지금 가격이 그 가격이 그러면 2억이라면 24평 2억이면 지금도 2억이거든요. 그럼 평가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가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고유의 국면입니다. 계속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가벼운 상승을 하며 자 어떻습니까? 특유한 시장이죠. 그럼 안정시장은 경기 순환 국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